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 지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상이나 뭐 주위에서 보이는 인간들의 행동을 지표로 삼아서 투자 결정을 한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친구가 마이너스 막 40% 넘고 막 그러면서 곡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매집을 시작한다. 나는 그때 시작을 한다. 이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되게 많이 들리는 말 있잖아요. 예로부터 주식시장에 아이를 들쳐매고 온 엄마가 막 객장에 보이면은 그때는 정말 발을 빼야 하는 고점이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위의 인간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입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매 기법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종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좀 통용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정도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단순히 종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전반적 관심이 좀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클럽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끌어가는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정도는 진짜로 잘 알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가 길어지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 실제로 클럽 안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클럽 안에는 그래도 좀 평안한데 클럽 밖에서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되게 찬 공기가 많이 있다. 되게 쎄하다. 함부로 주식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제 요 부근, 요 어딘가 부근에서는 정말 밖에서 주식 얘기하면은 막 아사리 판이었죠. 사실 요런 데부터 해서 쭉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지수적으로는 요래도 이때부터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욕을 하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찬 공기인 게 얘기 자체를 꺼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나면은 대화거리를 주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소재로 대화를 한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쵸. 괜히 얘기 꺼내면 신뢰가 되는. 그리고 좀 편하게 얘기 꺼내도 너나 할 거 없이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거는 주식 당연히 다 물려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이야기. 근데 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요 정도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진짜 곡소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또 다른 형태, 이때랑은 다른 형태의 욕이 난무하는 뭔가 되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 생각에는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게 되게 많지는 않을 뿐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주식 이제 그만해야 될 건가 봐. 주식시장 떠나야 될 건가 봐. 요런 류의 이야기 또는 9시 뉴스에서 이대로 우리 증시 괜찮나?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모든 거를 반납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의 연속적인 그럴 때 그게 결국 인간 지표랑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한쪽을 향할 때 나는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주식시장 떠나려고 할 때 나는 그때 진짜 내 계좌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수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좀 뭔가 바꿔나가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데 그래도 할만하니까는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아예 정말 회생 불가할 정도로 손해를 크게 받거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려서 이거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이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는 보실 것 같습니다. 완전 못하고 계신 분들은 또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매우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죠. 적어도 이렇게라도 좀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돼서 한 단계 또 다운그레이드 되면은
나 지금은 괜찮지만 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또 많이들 안고 계시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에서라도 제 경험상 이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간절히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지셔야 됩니다. 감정은 점점 짜증 지수가 올라갈 거고 점점 자신을 더 괴롭힐 거예요. 불쾌 지수처럼 본인이 원하는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게 자신을 계속 자극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확히 반대로 내가 점점 이제부터 뭔가 손 묶어둔 거를 풀고서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요렇게 전환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은 손을 묶어 왔었을 때 이제 내가 행동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을 묶었더라도 누군가는 진짜로 모든 환경적으로 얼마든지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진짜로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내몰린 거죠. 이미 나는 내 돈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손 묶여서 사실상 반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반강제 존버 당한 사람들을 별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 문제점에 봉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지금 손 묶으면 안 되죠. 그분들은 지금 진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할 수 있게끔 상황을 좀 재조정, 계좌의 리밸런싱, 계좌의 재조정, 균형 다시 맞춰라. 이거는 미루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희 영상 꾸준히 잘 보면서 훈련하면서 또는 저희 클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갖춰놓은 상태로 어느 정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고 불쾌지수 올라가는 거에 거부감 느끼시지 말고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원하는 때가 곧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그냥 꽉 물려 있다,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일부 현금을 좀 마련을 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렸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 좀 현금도 있고 좀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빠지고 종목 흐름이 좀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향후 있을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라, 혹은 더 빠지는 상황에서 그때 남은 현금을 쓸 준비를 해라,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되게 심적으로 힘든데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오히려 팔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지수는 더 빠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 뿐인 건지.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랑은 다른 해석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이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잖아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금 판단한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나왔을 때,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어? 이 하락 분명히 안 좋은 거잖아요. 분명히 부정적 요소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 요소가 나한테 오게 되면은 기회가 돼서 긍정적 요소로 만들 수 있어? 아니면은 없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 안 나오고 그대로 상승 나오면은 어떡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한테 긍정의 요소를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해야 되는 거는 주식을 다 팔고 전량 현금화해 말어 막 이런 극단적 선택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어려운 게 인간지표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좌절을 하기 때문에 고뇌를 많이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 매매법을 봐서도 알지만 그런 친구가 보이면은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는 지금 다들 힘들어 할 때 그냥 좀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라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 기회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로 들리니까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또 한없이 쉽게 느껴지는 얘기처럼 들려서 뻔한 얘기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뭐 힘들 때 그냥 남들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하냐 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이게 맞을까요? 근데 진짜로 그냥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이건 기회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영역이 가장 어렵긴 해요. 정형화시킬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안 되죠. 뭐 되겠습니까? 아마 될 거를 생각하고서 묻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 마인드로 그냥 좋은 생각하면서 버티다 보면 수익 나겠지. 그게 될 거라면은 주식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고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계좌 상황의 균형을 맞춰놔라. 1번. 그리고 이 정도 균형을 맞춰놨다는 거는 이게 주가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가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 2번. 그리고 여기서 이것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균형 잡아놓은 거 함부로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막 풀베팅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지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각해라. 근데 지금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감정이 개입해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우리 시장 답 없는데?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자신의 감정을 자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황적 해결책 이게 있으면은 그 생각을 많이 잠재울 수 있을 거다. 요 정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제로 삼을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주식을 왜 하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맞게 되면은 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손실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음 올 기회를 기다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말인즉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지금 당장 포기하는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냥 잘 균형 잡고 했지만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 자체로도 마음이 되게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실현 수익도 못 만들어내고 플러스 보유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점점 심해지고 막 그러니까는 이중고가 느껴지는 거일 텐데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주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애초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게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꾸준한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왠지 지금 나는 꾸준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자괴감에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수익을 잘 못 냈으니까는 앞날도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더 떨어지더라도 그건 나에게 기회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상황일까요? 총체적 난국 상황입니다. 상황 설정의 얘기 속에 다 있는 게 뭐 그전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리고 평가 수익률 자체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만 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두렵다. 떨어지는 건 두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고 수익은 내고 싶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매매가 어떤 매매였을까가 보게 되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는 딱 그런 상황. 계좌의 현금 상황 여유 없고 그러니까 이 뒤는 열려있지 않은 거고 종목 상황은 뭐 관리한다라고 관리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임계치를 지나서 약간 절반 이상은 방치된 상태로 언제 오르냐 구경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수익이 날 것 같은 무언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이런 표현을 교육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테트리스 아시죠? 테트리스에서 막 만들다가 요 짝대기 일자 짝대기 나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싼 다음에 이거 해야 한 번에 짱. 사가 3번 나오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니까 물려있을 때. 그거를 계속 몰고 가다 보면은 일자 막대기가 끝까지 안 나오면서 내 블럭은 다 쌓여서 결국에는 게임 오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블럭을 그렇게 쌓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는 이 행동이 사실 보시는 분들의 이거 공감하시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좌의 상황이나 종목 구성이나 아니면은 대응하는 방식이나 매매 스타일 다 다르긴 한데 되게 웃기게도 그 다 다른 스타일이 끝에 가서 만나는 게 요런 상황이다를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니스트님은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희 클럽에 계신 클럽에 활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랑 이게 이제 보는 분들의 궁금증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이에서 플러스는 있습니다. 아예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플러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전에 막 활활 타오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플러스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더 자주 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은 덜 자주 납니다. 수익을 나는 데까지 템포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은 밖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2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런 데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이런 데서 다시 이거를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밴드 값이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 수준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이 돼요. 그냥 이렇게 내몰리면서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몰리면서 가는 거는 불가항력적 악재가 있을 텐데 종목이나 시장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요즘 같은 때에는 시장이 안 좋았던 건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 밴드값 안에서 놀면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단순히 하락과 동시에 이게 점점 그냥 마이너스만 커지기만 한다 이거는 통제되고 컨트롤 된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 안에서 자금적인 부분은 돈다인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까 전에 말했었던 사람들은 자금이 돌지 않아요. 자금이 잠자고 있죠. 그리고 돌지 못하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기대 수익은 테트리스 일자 막대기처럼 상한가 한 2-3번은 나와야 돼 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요런 차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근데 뭐야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뭐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차이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 뒤에서.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뭐 돌리고 자금을 순환시키고 밴드 값을 뭐 만들고 뭐 그런 거보다 어차피 올라가면은 수익이니까 그냥 좀 적당히 존버타고 좀 현금 없으면 조금 현금만 마련하면서 대충 버텨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회는 만들어지겠네. 더 떨어지면은 그 마련한 현금으로 다시 물타기 하면 되니까는 결국은 뭐 비슷하겠네 라고들 또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이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이후에 오르던 떨어지던 둘 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었던 요렇게 외통수에 걸린 사람들은 B로 가면은 오늘 인간지표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인간지표의 대상자가 될 거예요. 이건 저주를 거는 게 아닙니다. 미리 좀 알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괜찮지만 이 상태 그대로 B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만나게 되면 사람인지라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져요. 내몰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너진다라는 거는 왠지 뭐 다들 그럴 법하니까는 이제 잘 못 느끼시는데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는 이게 되게 많은 건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도 여기서 잘못했던 분들은 이 엄청난 시장에서도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맞아요. 예, 진짜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도 댓글에도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저 당시에도 마이너스에 막 허덕이면서 저희 클럽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신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변모돼서 잘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게 진짜 뭐 소수의 바보 같은 사람만 저런 게 아니라 주식을 오래 하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걸 다 놓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막 이상하게 하면서 잘못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못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기회가 본인에겐 기회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걸 놓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실제로 여기서 무너진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무너진 사람. 기존에 하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무너진 사람 되게 많고요. 여기서는 주식 투자 자체를 신규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입됐죠. 여기서 무너졌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데서 다시 들어왔어요. 이때 안 믿었죠. 멘탈 나가서 이때도 뭐 여기서 들어간다던가 여기 이렇게 조정대 들어가서 또 멘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멘탈 문제만은 아닌데 네. 이게 본인의 그 잘못된 경험이 좋은 기회까지도 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말했었던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솔직히 뭐 아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제가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는데, 밑으로 가면 가는 대로 무너지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 위로 갈 때는 당연히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게 지금 예를 들었던 이 흐름에서 여기서 수익을 어떻게 낼 건데, 이 앞에서 그냥 존버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기서 A로 갔었을 때 수익일까? 수익이라기보다는 간신히 탈출하는데 급급하지 않을까? 요런 차이인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볼 때 되게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했는데 이 단순 존버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하는 게 완전 잘못된 그냥 일반 투자자의 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친척이라던가 가까운 지인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쉽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점에 이 좋은 시장에 하나같이 다 돈을 못 벌었어요. 정말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물렸던 거 좀 만회라도 했겠죠. 그 정도의 변화지, 이거 진짜 여기가 나에게 돈이 됐다는 구간이 없어요. 제 주변에 그 걱정스러웠던 분들 중에. 이거 되게 웃긴 게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맞아요. 제 주변도 그렇고, 여기의 차이점은 진짜 딱 이 얘기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앞에서 A파트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사람은 여태 돈 못 벌고 탈출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여기까지 존버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은 여기로 갔었을 때 여기서 굉장한 손실을 보고 이제 만회하기 어렵게 돼버린 거겠죠. 시장 나간 사람들이고, 근데 이때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전부 다 A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B, 새로운 B,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 초심자의 행운을 잡은 분들 아니면은 다 못 번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근데 여기서 진짜 그럼 B는 돈 벌었어? B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은 타이밍 맞춰서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지금 그 시즌을 겪는 거예요. 여기서 겪었던 거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쵸. B의 사람들은 인제 A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제 주변에서 여기서 못 벌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다 한때는 요런 흐름에서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돈을 한 번은 벌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고 자기가 맞다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여기서 진짜 제 기준에서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와 초보의 차이, 아니면은 경험과 짬밥의 차이, 아니면 꾸준함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C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이거 맞아도 살아남고 여기서도 돈 벌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 큰 돈 벌고, 여기서는 조금씩 벌고 하면서 그 다음에 더 큰 돈 벌고, 이거에 그냥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돈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이 C의 사람이 B가 버는 돈보다 당연히 크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조금 더 벌었네, 아니네, 그 정도 차이는 아닐 거예요. 훨씬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어니스트님이 되게 부러운 게 주식을 이제 한지도 15년이 넘으셨고 저랑 이제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니스트님 처음 만난 게 저희 뭐 언젠가 요즘인가요? 뭐 여기 어딘가일 거야 아마. 뭐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서 저도 이제 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어니스트님한테 배우고 이 기간을 거쳤는데, 여기서 또 제가 여기는 다 날렸어요. 이것저것 해본다고 더 잘해보겠답시고.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도 한 요 정도 사이클을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어니스트님은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때부터 이거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지금 말했던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근데 그 몇 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정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는 더 많아요, 인스틴보다. 그쵸. 그죠? 근데 그 자산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정말 너무 부럽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또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막 저희보다 훨씬 더 연배 있으신 분들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게 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게 인간 지표로 되는 걸로 그렇게 허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조금 몇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만 골라 먹겠다, 여기 골라 먹겠다, 이런 거 골라 먹겠다, 여기 골라 먹겠다, 그 다음에 오는 요런 거 골라 먹겠다. 골라 먹어도 좋습니다. 편식해도 돼요. 근데 편식했을 때의 책임은 본인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 대신 못 져주거든요. 골고루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뻔한 얘기죠. 근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람인데 저 로봇 아닙니다. 저도 리즈 시절이나 이거 훈련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생각 안 했을까요? 저도 했어요. 진짜 했어요. 상승만 딱딱 골라 먹으면 안 돼? 무슨 프로들이 이따구로 하지? 왜 안 했었겠어요? 저도 나름 제 머리에 제가 요맘때 많이 했던 생각이네요. 어니스틴 왜 요 그렇게 하지? 막 그거. 네, 근데 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 게 머니버디님은 이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면은 저는 그걸 표현을 못하죠. 말도 못하고. 표현하면 짐 싸야 되니까 표현을 못했다. 그냥 꾹꾹 참았다. 요 차이는 있는데, 근데 그게 강제로 했든 반강제로 했든 자의적으로 했든 뭐가 됐든 지나고 말했었을 때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 겪어봐야 된다.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 된다. 여기서 아니 이 짜증나고 답답한 이 마이너스가 도대체 뭐가 도움되는 데를 이 단면만 보면은 절대 몰라요. 한 면만 보고서 사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만 보면 절대 안 보이는 매력적인 뒷면이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그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매력적이지 않은 단면만 보고서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이런 섣부른 결정은 본인에게 뭐가 좋을까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꾸준히 투자를 자신의 무기로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정도는 가뿐히 발라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저희는 도와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인간지표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좀 되게 많이 씁쓸해졌던 게 진짜로 이 어딘가부터 주식 오래 했던 막 여기서부터 했던 분들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진짜 가까운 분인데 맨날 늘상 걱정스럽게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어니스님이 여기서 그런 분들 여기서 탈출했을 거다. 그래서 돈 못 벌고 그냥 탈출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탈출도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 비슷하네요. 진짜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 지수를 봤는데 주식으로 돈은 못 벌었어. 그게 이제 저희가 또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주변에 그러면 또 사실 이게 자괴감도 더 들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 관계로 놓고 봤었을 때 먼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공감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한데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 더 높게 보는 게 저랑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더 도와드리시고 왜냐면 보잖아요. 이거를 찾아서 저랑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어니스님도 모르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잘하고 싶어서 이걸 찾아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뭐 제 지인분들 이런 분들보다 더 높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의 이 경험과 노하우와 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습득을 하시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오늘 얘기가 좀 생각의 전환 그리고 현재 본인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낙관적이거나 되게 무턱대고 비관적인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무턱대고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변화해가는 그런 시작점을 오늘 영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영상, 오래전 영상 뭐 요때 언제죠? 저희가 이맘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했어요, 나름. 그리고 이때 매일매일 영상 올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담겼겠어요. 되게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과거 유튜브 영상까지도 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사실 저희 클럽에 오시는 거 아닐까. 오늘 이 얘기 클럽에 계신 분들도 되게 공감 많이 하면서 들으실 거예요. 주변 분들하고 본인의 그런 처지가 또 비교도 될 것이고, 아무리 클럽에 있다 한들 이 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겪다 보면은 마인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대변해서 말씀도 해드렸던 측면이 있으니까 공감도 되셨을 거고. 그런데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더 성장하면서 이런 흐름이든 이런 흐름이든 이런 흐름이든 이 흐름 다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게 한번 같이 조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영상 끝날 때마다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 한 번씩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식비더 고윤카페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검색 결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가입하기를 한번 해주셔야 이 안에 있는 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입을 하시면 그럼 요 공지 보러 가기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있죠.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생긴 공지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고 아래 부분에 파란색으로 요 신청서 작성 링크가 있어요. 요거 통해서 신청하고 상담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유튜브도 구독해두시고 좋았으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